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 홍보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우리 이제 기분 좋은 변화를 선도하는 구정 기획 조정으로 돼 있어요. 네. 제목이요. 네. 본의원도 한 11년째 이렇게 업무 보고를 계속 받고 있는데 정말 기분 좋은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죠. 네. 그렇죠? 예. 네, 아마 이것은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아마 변할 거예요. 네. 이 중구가 정말 기분 좋게 주민들이 다 기분이 좋아하는, 또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그런 삶을 즐기고 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변화는 발전이겠죠. 네. 중구의 발전. 네. 예. 우리 이제 공직자 여러분들이 맡은 바 자리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십니까? 진짜 정말 역력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구청장이 2024년도 4월에 이제 당선이 되셨죠? 예. 그래서 공약 사업을 이제 분기별로 점검을 하실 텐데 네. 점검한 결과가 좀 어땠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4월에 임기 시작하시고 이제 공약사업 관련해서 절차를 수행을 해서 이제 작년에 이제 9월달 그 전에 이제 그 공약사업 확정하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작년에 4분기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지금 부서마다 추진된 실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자료를 취합을 해서 저희 홈페이지나 여기에도 다 올리기는 하는데 지금 그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선출직 분들은 이제 공약을 하고 출마를 하죠. 예. 그렇죠? 네. 그 공약을 지키는 공약도 있고 예. 또 못 지키는 공약이 있는데 네.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죠. 네. 우리 구청장은 4월달에 이제 취임을 했는데 아마 예산 집행을 하는 이런 선출직으로서 임무는 아마 처음 해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공약도 지켜야 되겠고 막상 행정 쪽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판약에 틀린 게 많을 겁니다. 본 의원도 공약을 하고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공약을 제시하고 했던 부분과 좀 틀린 점이 많아요. 그런 점을 또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여쭤보고 네. 또 자문도 받아서 실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약사항 분기별 점검을 이제 그렇게 하신다 이거죠? 예. 예. 또 성과보고서 발간을 통한 구정성과 공유 및 의견 수렴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성과 보고서 발간을 이제 하신다고 했는데 성과 보고서가 이게 김강신 청장님 계실 때 이게 그때 만들었던 성과 보고서죠? 네, 그 그렇죠? 2023년에 만든 3년도. 겁니다. 예. 이제 작년에는 안 만들었죠? 작년에는 저희가 작년에는 4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상이긴 했는데 작년에는 이제 평가 보고서는 저희가 제작은 못한 상황이고 올해 이제 취임 1주년이 되시기 때문에 올해 한 4월에서 5월 중에 성과 보고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올해 이제 성과 보고서를 이제 제작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회사나 이제 공공기관에서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은 연말 결산 보고서나 한 해의 성과를 정리하는 성과 보고서를
책자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아, 네네. 예, 그래서 연초에 작성하는 이제 업무 계획을 기간의 목표와 우리 이제 집행부 우리 예. 지구청이죠. 예. 목표와 전략을 명확히 해서 이제 그 전략을 정말 제대로 세웠는지 예. 이것도 성과 보고서에 수록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작년에는 만들지는 않았지만은 네. 올해는 성과 이 보고서를 책자로 발행해서 이렇게 실행을 한다는 얘기네요. 네. 예. 그렇죠? 예. 지금 본 의원이 기본 좋은 변화를 선도하는 구정 기획 조정을 했는데 이런 제목은 2024년 업무 보고에도 이제 있었어요. 예. 예. 예, 이제 그때는 1월 18일부터 이제 임시회가 열렸죠. 네네. 그때 업무 보고를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예. 뭐 1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1년 사이에 이렇게 기분 좋은 변화를 선도하는 구정 기획을 조정을 하시니 이렇게 책자를 다셨으니까 정말 우리 실장님이 컨트롤 타워에 있는 우리 기획실, 기획 홍보실 직원들이에요. 네. 예산을 배정하고 여러 가지 일을 컨트롤 타워에서 일을 하시는데 정말 기대가 올해는 작년보다도 네. 본 우리 의회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회와 좀 면밀히 네. 상의하면서 네. 이렇게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떠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뭐 공약 사업 관련해서도 작년에 이제 확정해서 작년부터 이제 수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 올해는 본격화로 추진이 되고 저희가 이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도 발굴을 해서 금년에는 좀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이제 그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좋은 의견 듣고 그래서 구정을 좀 더 발전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예. 공식 홍보 영상 제작 예. 예. 용역 네네. 지금 일시 정지됐나요? 예. 안 그래도 이제 저희 작년에 행감하실 때 할 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저희가 이제 작년에 행감할 때도 당초에는 저희가 이제 그 용역 기간이 11월 30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추진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추진된 영상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 이제 그 뉴미디어 팀하고 이렇게 언론 홍보팀 같이 이제 업체에 대해서 미팅도 하고 추진 상황을 계속 봤는데 저희가 담고자 하는 게 이게 사실 2천만 원을 이라는 재원을 투입해서 또 공식 홍보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2017년에 제작하고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제작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식 홍보 영상을 좀 더 내실 있게 제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은 용역 일시정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시정지 했다고 해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업체와 이제 일시정지 기간 동안 이제 편집본 납품된 거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하고 그다음 좀 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좀 더 담고 싶은 내용을 좀 담아서 저희가 현재는 지금 사고 2월 됐지만 1월 말 2월 초에는 좀 완성도 있는 홍보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고 각 편집본에 대해서는 지금 수시로 매주 해서 각 편집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추진되는 거를 갖다가 서로 업데이트 하기도 하고 의견을 서로 나눠서 완성도 높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본 의원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예.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좀 차분하게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그럼 일단은 용역이 일시 정지가 좀 된 상태예요. 예, 일시 정지가 돼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그 일단 저희 12월 그러니까 1월 29일까지 저희가 납품을 받으라고 하고 있고 예. 그 일시 정지 기간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계속해서 업체하고 미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되는 데는 현재까지는 문제는 없이 지금 서로 이제 업무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올해는
이 중구 현안에 있는 할 일이 우리 총장님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여기 지금 기분 좋은 변화를 선도하는 구정기획이라고 이제 해놓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중구 중촌동에 위치한 자유총연맹 부지 있죠. 예, 예. 그 문제도 지금 2022년대도 중앙정치인이 주민들과 같이 대화도 나누고, 네. 그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전시에서 다시 중구로 재산을 받아가지고 복합 어떤 커뮤니티 센터를 좀 건축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될 텐데, 그 중천동 한복판에 있는 그 건물이 등급이 다시 지하될 등급이에요, 건축물을. 예, 예. 그러니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사용도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리모델링보다는 네. 다시 신축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총장님과 또 정치를 하시는 분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아마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꼭 그렇게 그런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상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7페이지 체계적 구정관리를 통한 구정발전 지원에서 이제 세 번째 단락 긴밀한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구정발전 지원,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등 대외협력 체계 강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 정책 간담회는 어떤 형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사실 작년에도 이제 정책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작년에 3회를 정책 간담회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 정책 간담회라고 하면은 작년에는 이제 시의원님하고 중구 저희 그 구의원님들하고 해서 그러니까 해서 5월 달에 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구의원님들하고 그러니까 작년 5월에는 시의원님, 그리고 5월 24일에는 시의원님, 5월 27일에는 전체 구의원님을 모시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5월 28일에는 그때 당시 이제 국회의원 당선자시죠. 그렇게 해서 구의원님하고 해서 정책 간담회를 사실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로운 민선 8기가 시작이 되면서 정책 간담회를 추진을 했고, 이제 하반기에는 저희가 사실 추진은 이렇게 정책 간담회라는 형식을 빌려서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국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중앙부처하고 긴밀히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필요하고, 대전시와도 필요하다, 많은 걸 사실 상반기에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좀 더 체계적으로 시의원님, 그리고 국회의원님, 그리고 구의원님들과 함께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1월부터 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상반기에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이제 추진을 할 때 구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의원이 그때 이제 제안을 드리고 예산 설명회 같은 경우도 제안을 드리면서 생각했던 예, 부분들은 저희들이 1월 임시회를 이제 마치고 나면은 네. 이제 3월 말까지는 지금 어떻게 보면 회기 일정이 별도로 없어요. 네. 그리고 3월 말에 하고 나면은 이제 6월까지 또 없고요. 예. 그럼 이제 이런 공백기 상황에서의 이제 주요 정책 추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간 보고나 또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존경하는 육상내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지역구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는 그 사업 발굴 또 이제 국비나 시비 확보 시점에서 또 시의원님들과의 간담회, 그러니까 시기별로 확실하게 이 간담회 주제를 정해서 추진을 하시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이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회와의 협력 부분은 뭐 모든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소통 협치라는 게 서로의 업무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고 또 서로 이 하시는 의견들에 대한 또 공감도 그 전제가 돼야지 또 이 소통 협치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그냥 매일 만난다고 해서 소통과 협치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더 실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전략적 재정 운영을 통한 지방 재정 효율성 강화 부분에서요. 첫 번째 단락에 세 번째 합리적 세출 구조 마련을 통한 적재적소 재원 배분이 있습니다. 예, 이게 매년 이제 지난해에도 세 번의 업무 보고에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 내용이. 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올라왔는데 첫 번째 예산 집행 현황 지속적 점검 요거는 아마 이제 그 신속 집행하고도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존경하는 유수열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주셨잖아요. 집행률이 좀 예. 저희들이 3년 연속 5개국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네, 좀 그런 수치들도 좀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이제 매년 집행 잔액 발생되는 경상경비 절감 및 과잉 투자 조정,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 집행 부진 사업의 예산 축소 검토, 절감 재원을 통한 주요 정책 재투자. 이 관련해서 이 2024년도에 이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이라든가 그 개선안에 대해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어떤 식으로 어떤 문제들이 도출이 됐었고 또 어떻게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 뭐 매년 집행잔액 발생되는 경상경비 절감이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인 거는 저희가 여비 관계입니다. 이제 여비를 부서운영 국내 여비가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해주셨고 그게 사실 처음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전 부서가 뭐 기존에 저희가 기준액 대비해서 90%나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던 방식에서 이제 일반 부서들은 40%, 그다음에 출장이 많은 부서는 60% 했는데 그래도 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집행잔액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리추경이나 그 전에라도 조금 이렇게 절감을 하는 방법을 했었고 금년에는 그 단계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20%부터 이렇게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편성하는 걸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부서운영 국내협이라고 하면 큰 타이틀의 어떤 큰 사업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경상경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절감 방안을 마련했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 집행 부진 사업 예산 축소 검토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집행 부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이제 재정 집행 관련해서도 계속 그 추진 현황이나 이 상황을 보고 있는데 집행 부진 사업이라고는 그 타이틀은 아니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뭐 집행이 완료된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건 당연히 집행 부진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을 당초에 이제 추진하려고 했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이제 뭐 사업량이나 이런 게 좀 변경이 된 거나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뭐 추경에 조금 정리 추경 아니고 그 전에 좀 감액해서 이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절감 재원 지역 경쟁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는 이제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시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완료된 사업이라든지 조금 집행잔액이 남는 건 정리추경에 다 감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입찰 같은 거 띄웠을 때 입찰 잔액 같은 거는 네. 그 전이라도 추경에 반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작은 거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매년 업무 보고에 올라와요. 매 회기마다 업무 보고에 올라오고. 근데 이제 본 의원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답변을 주셨는데 일부분을 답변을 주셨어요. 근데 매년 이렇게 주요 업무부 직제 실릴 정도 되면은 그래도 기획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진행 그 추진 경과 이런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네. 2025년도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아랫부분에 지방보조금
체계적 관리해서 이제 오전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네. 이제 2024년도에 이제 이 시스템이 전면 도입이 되고 평가 양식도 이제 절대 평가에서 상대 평가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재정 누수 근절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의원도 공감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네. 2024년 7월에 이제 지방보조 사업 110건 22억 2천만 원을 평가를 하셔서 매우 우수가 11개, 우수가 22개, 미흡이 11개, 매우 미흡 4건에서 사업 폐지를 4건을 사업 폐지를 하신 거죠. 예, 이게 예. 2023년에 자료를 평가를 하셔서 2025년에 반영이 되는 거죠. 4건 폐지가. 이게 이제 작년 7월에 지방보조 사업 운용 평가는 네. 2023년 사업을 평가한 것이죠. 그거는 예. 그렇게 해서 네. 2025년에는 이 4건의 사업은 폐지가 되는 거죠. 2025년에는 예,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예, 했죠. 예. 이 4건의 사업이 어떤 것들이죠? 잠시만요. 지금 안 갖고 계세요? 잠시만요. 예. 저희가 지금 성과평가 미흡 이하 사업은 예. 총 4건인데요. 예. 총 4건은 이제 문화체육과의 보물미술대전,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처우 개선,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회장단 교육비, 여성가족과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회 그렇게 4건입니다. 그건 증액 불가이고 이제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 국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 참가비 같은 경우에는 매우 미흡이라 이건 지원 중단됐습니다. 아니 그리고- 미흡이 11건이고 매우 예, 미흡이 요거- 4건. 네, 이 내용은 성과평가 미흡 이하 사업이고요. 유지 필요성 평가 미흡 이하 사업에서는 문화체육과의 그 단군대제, 그 다음에 일자리 경제과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지원,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 해서 요 3건은 이제 폐지로 들어가는 폐지로. 거고, 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성과평가 미흡 이하 사업의 국제 휠체어 마라톤 참가까지 합해서 4건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8월에 지방보조 사업 정기 집행 점검 실시를 했어요. 예. 319건에 446억. 네네. 여기에서 가장 많이 도출된 어떤 뭐 지적사항이라든가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거 요번에 이제 어떻게 좀 개선을 하실 건데 계획을 담으셨으면은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이 400건인데 여기 300건 정도. 네네. 요 내용은 저희가 이제 점검된 주요 항목은 뭐 보조금 수급 요건 뭐 충족 여부라든지 목적대로 썼는지 비목별 집행 기준대로 준수했는지 뭐 인건비나 강사 수당 등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 점검을 한 거고요. 이제 점검을 하다 보면 이제 조금은 이게 완전하게 뭐 집행을 잘못했다라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이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점검을 하면서 그 개선 사항은 부서에 또 같이 협의해서 할 그러니까 계획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예. 한번 본의원께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재정 사업 평가해서 24건에 254억, 이제 투자 사업이 19건이고 행사성 사업이 5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 투자 사업 중에서 미흡이 7건이 나왔고 행사성 사업은 5건인데 미흡이 없고 매우 우수, 보통 이렇게 2건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업들에 대해서도 이제 미흡 판정 받은 사업하고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고요. 네. 이게 이제 2025년도 성과평가 25년도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이 작년 10월에 확정이 됐죠. 저희가 이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하셨어요? 심의위원회? 아니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대면으로 했습니다. 대면으로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지원할 지원 계획에 대해서 확정을 했죠. 예. 그 2024년도하고 규모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규모는 저희가 이제 올해 그러니까 2025년도 지방 보조금은 약 25억 3,400이고요. 그러니까 25억 3,400이요. 예. 그리고 작년에는 최종적으로는 25억 900 정도 됩니다. 그럼 좀 축소가 된 거고, 네. 이 중에서 순구비로 들어가는 사업은 몇 개나 되는 거죠? 다 순급입니다.
25억 3,400이요? 예, 요 저희가 이제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예. 심의라든지 총액한도 범위 내에 들어가는 거는 순구비 사업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9개에서 24억 4,400 아니었어요? 작년에가 예. 작년에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 추경까지 반영이 된다고 정리 하면 추경 반영했을 때가 예, 114개 사업에 25억 900입니다. 114개 사업에 25억 900. 25억 900이었고 예. 올해는 그럼 올해는- 사업이 몇 개나 되는 예, 거죠? 올해는 108개 사업이고요. 108개 사업으로? 예, 25억 3,400인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예비군 육성 지원이라든지 기금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한도액에서 제외가 돼서 그 부분은 여기 108개 사업에는 포함이 안 들어있지는 된 거고. 않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그 지난해 시스템 도입하고 이렇게 예. 하면서 이제 교육을 했는데 이 대면 이게 집합 교육을 안 하고 지난해 이제 1대1 교육의 효율성이라 생각을 하셔서 1대1 교육을 이제 하신 걸로 본인이 알고 있어요. 네. 그 1대1 교육하고 했을 때에 이제 그 평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교육의 성과라든가 그렇게 진행을 해 보니 그러면 올해도 1대1로 진행을 하십니까? 교육을? 올해는 교육을 안 해요? 1대1 교육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지방 보조금 관련해서 예, 예. 3월 21일 날 시스템 교육도 하시고 아, 중간중간에 시스템, 교육도 예, 좀 예. 하실 네, 건데 네, 네. 이 지금 108개 사업이 다 이제 뭐 신규 사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이 부분 이제 그 보조 사업자라든가 이제 사업 담당하시는 분들 교육을 예. 지난해 1대1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12월 달 업무보고에 3월 21일 날 예. 민간 사업 보조 사업자 50명, 사업 담당자 54명 이렇게 해서 이 교육을 시키셨다고 했거든요. 그게 예. 이제 1대1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 예. 모아놓고 교육하는 것보다는 예. 그 부분도 한번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좀 챙겨 주시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저희가 할 수 없는 민간 사업자들 도와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적 부담을 더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반면에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좀 일부 이제 부정 사용 사례나 이런 분들이 터지면서 이게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좀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 있고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니까 또 여기서 관리를 감독하는 구청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또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분들 지금 매우 미흡 판정이라든가 또 이 미흡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다음에는 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 네, 네. 그리고 또 이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냐면 직원분들의 또 업무 연찬도 필요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빈번하게 발생되는 사례에 대한 매뉴얼화도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장님이 좀 많이 신경을 쓰셔서 잘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산 낭비 신고센터 관련해서 지난해 이제 2024년도 1월에 우리 존경하는 유수열님께서 이제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당부를 좀 드렸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또 이제 질의를 드리셨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그런 노력이나 이 고민에 대한 부분이 답변에서 전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행안부에 수시로 보고를 하게 돼 있죠. 주기적으로. 예,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해서 이 관련돼서는 신고센터 운영 실적이나 이 내용을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쵸. 예. 그런 부분을 작년에도 이제 지적을 드렸고 또 직접 조례도 만드셔가지고 할 수 있게끔 했었는데 그런 노력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시고요. 네. 지난해 업무보고 자료와 빠진 게 어떤 거였냐면은 그 정책 실명제가 요번에는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서 빠졌어요.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이 제도가 안착이 됐다고 판단을 하셔서 빠진 건지 아니면은 이제 주요도에서 이제 밀린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 실명제에 대해서 실장님이 생각하는 포지션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책 실명제의 그 추진에 대해서는 변경된 부분은 사실 없고요. 네. 기존에 이제 추진하던 방식대로 다 추진을 하는 거고 이제 저희가 이제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하면서 이제
뭐 중요하지 않아서 빠졌다기보다는 이제 다른 업무가 조금 더 이제 새로워지는 업무에 대해서 담은 부분이고 정책 실명제는 지금처럼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 추진했던 거에 절대 이제 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실장님 보실 때 정책 실명제 중구에서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총괄 책임자가 기획홍보실장님이시죠? 네.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예. 점검 한번 해보셨어요? 정책 실명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뭐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예, 추진 상황 보고 있습니다. 예. 보고 있어요? 예. 그 PPT 좀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여기 정책 실명제 홈페이지입니다. 쭉 밑으로 내려보세요. 등록일 보이시죠? 등록일. 저희가 이게 지난해 2024년도 8월 6일 날 이제 32개 사업을 확정을 하셨어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딱 다 업로드를 했습니다. 등록일이. 8월 16일, 8월 19일, 8월 13일 쭉 이제 하셨어요. 32개 사업 중에서 단 한 건의 사업도 수정 게시가 안 됐어요. 홈페이지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정책 실명제 추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1월하고 7월에 정비를 할 계획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현재 이제 9월에 저희가 등록을 했는데 저희가 1월에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추진 점검을 하고 이제 7월에 해서 연 2회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진 점검이에요. 이 사업들 중에 보면은요. 정책 실명제라든지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 업무 담당자, 관련자 의견들을 사업 완료 시점까지 기록 관리하고 실명과 함께 공개함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라는 취지입니다. 근데 이제 1월, 7월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8월 16일 날 올려놓고 이 32개 사업 중에서 완료된 사업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이미 완료돼서 끝나고 네. 보통 이게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이렇게 8월 달에 올려놓고 그 이후에는 전혀 진행 상황을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조회수를 보시면은 이게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조회수 487회 나온 것도 있고, 예? 191회, 뭐 56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중구 게이트볼장 증축공사 같은 경우는 이게 25번 한번 열어보세요. 그 한글 파일. 밑으로 내려보세요. 더. 지금 착공했다고 5월 27일 날 나온 게 끝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 국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을 건데 그 이후에가 없어요. 저 준공이 끝났잖아요. 준공식도 했고. 시장님도 아시죠? 네. 지금 물놀이장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여기 있는 이 진행되는 사업들이 지금 전통시장 폭염 저감장치 설치 사업 같은 경우도 7월 30일 날 준공이 된 겁니다. 이게. 근데 등록이 8월 14일 날 됐어요. 준공이 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8월 6일 날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32건을 골랐는데 17번의 전통시장 폭염 저감장치 설치 사업은 7월 30일 날 준공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사가 완료된 거를 정책실명제 사업으로 해서 이 홈페이지에 탑재를 시켜 놓으신 거예요. 이게 왜 1월하고 7월로 한정을 해 놓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과학실과에서 사업을 올려놓고 이 홈페이지에다 오픈을 한 목적이 있잖아요. 네. 그냥 이게 그냥 한 코너 만들어서 그냥 장식으로 놓은 게 아니라 국민들이 와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진행 상황을 파악을 하고
누가 업무 담당자인지 이렇게 해서 관련된 사업 진행 상황이나 민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파악을 할 수 있게끔 하려는 취지인데 지금 취지와 무색하게 딱 1년에 한 번 등록해 놓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전에 제가 이제 2020년이나 2019년이나 지금 이게 2009년인가 8년부터 이 실명제 코너에다가 이 자료들을 업로드를 하셨는데 그 다른 해 것들 사업들을 쭉 들어가 보니까 중간중간에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업로드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할 수는 없지만 중요 사업 최소한 준공 정도는 표시를 하시고 완료가 돼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올해도 또 역시 사업 발굴 하셔서 또 올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요거는 좀 잘 챙겨서 시장님이 본래 제도 취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게 뭐 1월 저희가 7월이라고 했는데 수시로 저희도 점검하고 부서에다도 공지해서 계속해서 이제 뭐 끝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32개 사업이 이제 그 각 그 4개 파트로 나눠서 이제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이제 저 선정된 사업들 외에 또 사업들이 있을 건데 좀 더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굳이 저 사업이 저 목록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또 의구심이 드는 사업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답변이 다소 미흡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수열 위원, 김석환 위원께서 별도로 요구한 자료는 성의 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보고 책자 27쪽 정책개발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일반 현황과 31쪽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은 위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고 33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2025년 역점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미래 전략사업 발굴로 더 행복한 중구 견인입니다. 구정 핵심 가치 실현과 정책 개발을 위해 대규모 시구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책의 지속 가능한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전략 수립 연구 영역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 대상 정책 제안 공모전과 5년 이하 신규 공무원 대상 주니어 보드 국민신문고 제안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으며 직원 역량 강화를 목표로 공모사업 대응 워크숍과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 자문단을 활용하여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체계적 대응정책 추진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생활 인구 증대에 노력하겠으며 지방 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존 지방 소멸 대응기금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 발굴, 서면 평가, 현장 평가 등 신규 공모 사업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인구 위기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저출산 극복 및 긍정적인 인식 전환을 위해 교육 콘텐츠를 보다 다각화하여 효과성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인구 감소와 저출산 대응, 시 자치구 공모 사업을 대비한 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조 데이터 기반 행정 및 정책 지원 서비스 구현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행정 혁신 지원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과제 중점 발굴과 민간 데이터 확보로 분석 품질을 향상시키며 데이터 기반 행정 동력 확보를 위한 직원 대상 역량 진단과 역량 강화 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 데이터를 발굴, 개방, 관리에 힘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전정보 플랫폼 개발, 재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구축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체 조사, 광업 제조업 조사 등을 통한 유익한 통계 정보 제공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8조 정보화 역량 강화 및 행정 시스템 효율적 운영입니다. 국민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개개인의 환경에 맞는 정보화 교육 실시와 키오스크 체험존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 강화를 위해 정보 시스템 보안 취약점을 진단 조치하고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정보 시스템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매월 행정정보 시스템별 전문 엔지니어의 정기점검과 담당자 모니터링 등 수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2025년 역점 추진 과제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입니다. 경제, 사회, 환경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과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속가능발전 조례 개정, 지속가능발전 추진 기본계획안을 수립했으며 앞으로 행정 절차를 준수해 지속가능성을 구정의 핵심 원칙으로 우리고 실정에 맞는 전략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2025년 행복도시 중구를 꿈꾸다 공모전입니다. 실질적인 소통 행정과 맞춤형 정책 실현을 위해 구정발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하는 2025년 행복도시 중구를 꿈꾸다라는 공모전을 진행하겠습니다. 소관부서의 검토,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제안 발표 등을 통해 우수 정책을 선정하겠으며 선정 이후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소통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재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구축입니다.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현장 대응 서비스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재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구축 사업은 실시간 재난, 축제 등 현장 상황 공유를 통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과 데이터 기반 행정 지원을 위한 정형화된 자료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구민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개는 꼼꼼히 챙기고 검토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실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재 정책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도시재생과에서 이쪽으로 오신 것 같아요. 예, 오시니까 어떠세요?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책임감이 더 커진 것 같고 한번 예. 주어진 환경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 이제 사업체보다는 이제 전체를 아우르셔야 되는 자리시다 보니까 더 책임감은 크실 것 같은데 일단 저희 행사로 오신 거 환영하고요. 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지방 소멸대응 기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제 물론 실장님이 계시진 않으셨지만 지방 소멸대금 관련해서 집행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그 22년도 배분액의 50%를 사용해야만 24년도 집행 배분액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조절이 돼서 지금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로는 30%로 조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설명은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추진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동안 이제 22년부터 기금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업은 이제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 관련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제 기획 설계하고 실시 설계 기획 설계는 완료가 됐고 이제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에 완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면 아울러 이제 착공을 하게 되면은 성금 같은 걸 지급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 따르면 상반기에 지금 착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제 업체 선정을 하고 하반기에 이제 착공이 가능할 걸로 지금 예상을 설계 하고 있습니다. 공모는 끝나신 거고 설계 용역 착수에 지금 예. 들어가신 상황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는 하반기 정도 착공을 이제 가능한 것처럼 했는데 이건 예. 최대한 잡으신 건가요? 그럼 조금 당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제 절차를 최대한 단축을 하다 보면은 예, 예. 착공 시기도 조금은 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너무 좋은 상황이긴 한데, 예, 일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뭐 워낙 이제 늦춰지던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이 걱정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설계하실 때 이 이제 담당 부서하고 같이 이렇게 관여를 해서 이제 조금 더 보완할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요구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이제 상의를 하시나요? 예, 우선 이제 사업 자체 주무부서는 이제 복지정책과이다 그쵸. 보니까 예, 예. 거기서 주관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정책개발실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 개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무래도 그쪽은 사도다 보니까 이제 본 의원 각자 이제 뭐 사도 의원님들께서 워낙 이제 잘 이제 챙겨 주시긴 하시겠지만 이 설계에 그만큼 저희가 지금 청소년 센터가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그러고 뭐 2개, 3개 계속 확충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했을 때 좀 늦었지만 좀 제대로 정말 해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왔더니 정말 이제 도움이 되는 곳이고 좋다라는 의견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와봐서 그냥 시지부지해서 별 크게 이제 도움이 되지 않거나 뭔가 이제 좀 메리트가 없으면 오히려 그냥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건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설계 자체에 좀 디테일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주변에 그런 거를 조금 마케팅할 수 있는 곳을 좀 돌아보신 곳이 있으세요? 이제 제가 이쪽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솔직히 이제 벤치마킹을 솔직히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향후에 예, 예. 시간이 된다면은 주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설계에 이미 들어가시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예. 요구를 해야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 지금 저번에 행자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 답사를 다녀왔거든요. 가까운 무주만 가도 거기 센터를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큰 거리도 아니고 그 자체에도 물론 이제 도서관이라든지 저희는 청소년 센터니까 들어가야 되는 다양한 이제 컨텐츠는 다르지만 충분히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청소년이니까 독서라든지 이런 정적인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거의 이제 별마당이라든지 스타벅스랑 해놓은 느낌? 그리고 그냥 복도라든지 지나치는 공간 하나하나가 그냥 남는 공간이 없어요. 그 사이도 그냥 이렇게 앞만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뭐 칠판을 놓든지 아니면 다른 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너무 그 이제 남는 공간이 없이 알뜰하게 채워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청소년이니까 당연히 그냥 청소년으로 해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게만 포커스가 아니라 이제 청소년도 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동적인 부분도 같이 움직여야 여기를 자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 뭐 이제 스마트를 활용한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것도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 보니까 요즘은 이제 개인의 취향을 죄송합니다. 존중시 하잖아요. 뭐 이제 뭐 셰프라든지 다양한 각자 자기의 취향에 맞는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청소년이라고 해서 그냥 그게 포커스가 아니라 뭐 요리 활동을 하는 공간도 되어 있었고요. 음악 창작을 할 수 있는 곳도 있었고.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근데 같이 설계를 하더라도 가까운 저희 중구 예를 들면 요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대사동 같은 경우도 지금 되어 있는데 자주 사용을 못 해요. 이유를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거기를 저기 대리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깨질까봐 더러워질까봐 사용을 못해요. 너무 좀 어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스테인리스로 해서도 너무 잘 해놨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거기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고 언제든지 개방할 수 있게끔. 그래서 다양한 컨텐츠를 해서 뭐 이름은 뭐 각자 이제 개성 있게 뭐 공모를 하셔도 좋고 청소년들이니까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무슨 방 해서 분야를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다양하게 해서 알차게 좀 안에를 설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계를 대충 해놓으면 지금 아시겠지만 뭐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솔직히 좀 가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개소식 가보면 아쉬움이 너무 많거든요. 남는 공간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알차게 해서 이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찾을 수 있게 거기에 이제 또 키즈 카페도 같이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네. 키즈 카페라는 경우는 아동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같이 부모님이 동반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더 많고 그 친구들이 부모님이 보시니까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그 공간들을 이제 보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 아이가 성장하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설계하실 때 힘드시겠지만 좀 이렇게 깐깐하게 좀 참여해 주셔서 남는 공간 없이 좀 알차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관련 부서와 한번 확인을 해서 최대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보다도 좀 퀄리티를 좀 높여주셨으면 예,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불편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여기서 정책개발실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뭐 지금 생활인구나 이런 거 늘리신다고 하시잖아요. 이 자체가 생활인구 늘리는 거예요. 무슨 관광이라든지 꼭 소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젊은 친구들 오게 되니까 당연히 늘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 오게 돼 있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상황에 이걸 전환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세심하고 좀 규모면이라든지 알차게 지금 꾸며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생활인구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좀 다시 한번 좀 살펴주셔서 오신 김에 좀 확실하게 보여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2025년도에 추진하실 계획들이 이제 세워 있으시더라고요. 25년도 기금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두 가지 있던데 알고 계시죠? 예, 이제 노인복지관 사업하고 이제 테마존, 네. 예, 농촌 테마존 체험 사업. 농촌은 이미 24년도에 했는데 지금 포기하실 것 같고요. 이 네. 금액은 이제 청소년 센터나 아니면 이 지방 소멸 대금 이 사업 명안에서 바뀔 수 있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그럼 이건 24년도 거고요. 25년은 보니까
대흥동 영스트리트 빅거리 조성, 약간 루미날레처럼 꾸미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도 조금 더 이렇게 왔을 때 오히려 지금 계속 그쪽으로 유입되고 있잖아요. 젊은 층들이 성심당 이제 고맙게도 성심당 효과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이제 노잼 도시에서 조금씩 더 사람들이 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도 좀 신경 쓰셔가지고 예, 정말 왔을 때 이런 공간이 있네 하고 젊은 층들이 유입이 돼야 아무래도 계속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형식상이 아니라 그냥 몇 개 조형물을 올려놓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니고 조금 더 예, 디테일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이쪽도 추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8페이지) 이 부분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디지털 정보 격차에서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으로 실생활 중심 교육 실시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정보화 교육장에서 키오스크 체험존을 운영하셨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제 하시려는 내용이 변경되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예. 지금 계획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올해는 이제 디지털 기초과정하고 생활과정, 그다음에 모바일 뱅킹이나 키오스크를 이제 실생활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심화과정으로 한글, 오피스 등 이제 생산성 향상 교육 그런 부분 기초과정도 물론 추진을 하고요. 예, 그렇게 진행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정보화 교육장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예, 우리 지금 저 전산실 정보화교육장에서 추진을 하려고. 근데 합니다. 여기는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이면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네. 그 부분은 이제 해당 동으로 이제 저 신청을 받아서 네, 찾아가는 교육 강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이건 또 새로운 사업을 이제 실시하시려는 거고 동으로만 찾아가시는 건가요? 동도 그렇고 이제 뭐 경로당 같은 네. 데도 하고 이제 신청을 받아서 네, 원하는 네. 곳이면은 찾아가서 교육을 하려고. 가서 그러면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한글 기초교육 이런 그 거 하시나요? 부분은 오피스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은 정보화교육장에서 하는 사항이고 예. 이제 찾아가는 교육은 이제 네. 디지털 생활 강좌라고 네. 키오스크하고 모바일 뱅킹 가서 이제 직접 실생활 예, 중심으로 예. 교육을 예, 하려고. 다른 지역도 보니까 이제 매스컴 보니까 직접 키오스크 들고 가서 그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게끔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여기도 같이 이제 실시하시는 것 같아서 네. 예, 이 부분도 감사한 부분이고요. 그럼 지금 정보화 교육장에 작년에 키오스크 체험존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대여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딱 설치가 되어 있나요? 지금 정보화 교육장에? 키오스크는 저희가 이제 설치가 돼 있는 걸로. 거기에 그대로 설치가 돼 예. 있어요. 그럼 거기 정보화 교육장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네요. 아무래도 계속 하셔야 지금 현재 2대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예. 대여예요. 예. 대여에서 지금 하고 계시고 그럼 거기에도 교육하신 분이 따로 계시겠네요. 예. 그럼 거기 기본 교육에 여기에 이제 추가해서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이 또 실시된다고 보면 예, 될까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점 사업 보니까 41페이지 지속 가능 발전 이제 기본 전략 수립 이제 하신다고 예산이 성립돼서 이제 추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추진 계획 방침이랑 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하신 거죠. 아까 예, 업무 기본 보고 계획은 때. 수립했습니다. 그럼 그 자료 혹시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예, 제출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3페이지 재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구축해 주셨어요. 작년까지 안전중구 플랫폼 고도화 이거 마무리 완전히 되신 건가요? 아니, 3월 중에 이제 예. 저 구축 사업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딱 치면 이제 들어가서 접속이 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3월 중에 완전히 구축된다는 건 여기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는 무슨 방식이 있는 건가요? 지금은 아니요, 지금 방식이 이제 최적화, 이제 클라우드에 최적화 시키는 지금 거거든요. 최대한 이제 하실 수 있는 게 되어 있는 예, 거죠. 예. 그럼 이렇게 보면 지금 안시 화장실 클릭하면 이제 다양하게 나오긴 하는데 막상 이렇게 안심 화장실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이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예, 특히 이제 요즘은 이제 막 갑자기 일어나는 이제
예견치 못한 이제 사고들도 많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내시는데 이거에 대한 대체는 어떠세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화장실 관련 부서가 이제 물론 기후환경과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기후환경과 적극 협의를 해서 최대한 네.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보도록 예, 그래서 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도 이제 여기 자체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기도 하지만 또 일반 국민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조금 더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재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같은 경우는 한 5월에 실증 중간 보고회 하신 것 같아요. 예, 맞으신가요? 24년도 예 맞습니다. 네, 작년에. 예. 그럼 거기에서 나왔던 부분들하고 해서 추진 상황이라든지 활용 시연 등 해서 논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면 한 6개월 이상 시간이 지나셨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을 좀 잡으신 거예요? 이제 현재까지 이제 이제 매칭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바로 잡아서 올해 말까지 이제 완벽하게 구축하실 구축할 계획이신 계획입니다. 거예요? 예. 그럼 아직은 정확하게 이제 로드맵이 좀 없으신 건가요? 그때도 지금 실증 사업으로 해서 채택이 되셔가지고 많이 이제 활용도 하시고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움도 다른 곳에서 이제 오픈해서 주시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아주 이제 시스템이 이제 완벽하게 이제 정착이 되려면은 어느 정도 계속 실증도 하고 보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그 부분을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그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구축해 오신 과정 속에서 이제 나오신 데이터라든지 이렇게 있으실 것 같아요. 실시한 과정들이라든지 예,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도 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 방향성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계획을 예. 가지고 계신 부분들 있고 그전까지 이제 실증하면서 어떤 효과들을 받고 했던 부분들 자료들이 다 있으실 것 같거든요. 예, 뭐 호우라든지 뭐 침수 지역 그런 예. 부분을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네, 그런 네.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자료도 한번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중구 플랫폼도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볼 때는 9차원에서 되게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여기 이 부분도 좀 기대치가 되는 부분이기 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그때를 아마 해보셔서 그때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빠르고 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하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구축이 돼야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중구 이제 인구 정책 늘리는 부분들에도 더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김에 더욱 더 디테일하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수열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박근지 실장님 행자위로 오신 것을 환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위중한 상태에서 지금 우리 정치실장님으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막 하셔야 될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잘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그 35조 공모사업 관련해 갖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업무 보고 준비를 하시면서 자료는 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모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행정사 사무감사에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실적이 2022년엔 13건에 76억, 23년에는 21건에 56억 4천만 원, 그리고 작년에는 9월 기준 그 9건에 6억 정도로 매년 감소를 하고 있는데 22년에 비해서는 거의 뭐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한번 확인을 해보셨나요? 예,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4년 9월 기준은 그런데 최종 12월 말 기준으로 24건이 선정됐으며 사업 비료는 451억 금액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451억이요. 예, 예. 대표적으로 이제 도시재생, 뉴빌지 사업하고 예, 학교 복합화 사업,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비는 451억 확보를 했습니다. 아이고, 예. 다행이네요. 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니까 25년에도 그 공모 사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아마 그 역량 강화 워크숍을 11월에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작년 12월에 11월에서 그 제목은 25년 정부 예산안 분석을 통해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선제 대응해서 워크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워크숍을 통해서 25년도에 대한 어떤 공모 계획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목표 설정, 그다음에 어떤 계획 같은 거를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준비된 자료가 있으신가요? 예, 이제 현재는 이제 공모사업 관리계획 기본 계획입니다. 이제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수립이 확정이 되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25년 예산을 분석하시면서 공모 역량 강화를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계획을 못 세우신 건가요? 이제 24년도 이제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올해 공모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공모 사업이 이제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까지 다 담기 위해서 1월 중에 이제 준비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공모사 워크숍 계획이 금년에는 그 하반기가 아닌 상반기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 여기 업무 보고 보니까 25년 상반기에 역량 강화 워크숍을 특별히 그 시기의 변화를 주신 이유는 이제 공모 사업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전 이제 하반기에도 있고 이제 상반기에도 공모 사업이 이제 시기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최대한 빨리 워크숍을 빨리 해서 직원들 역량 강화를 시켜서 이제 공모 사업에 대비를 하자. 그 차원에서 상반기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26년 예산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이거 미리 하시는 건가요? 이제 어차피 올해 사업 국비 공모 사업이 26년도 사업이거든요. 네. 준비하는 게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 체계적인 어떤 그 계획을 세우셔서 그 공모에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인구팀에서 지난번에 그 생활인구 관련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어떤 계획 같은 거를 지금 수립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현재 이제 5년 단위 네.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 매년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생활인구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준비를 하시다가 이제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생활인구는 그 기본적으로 통신 데이터를 활용하면은 어느 정도 그 통계적인 기본 자료는 확보가 가능하죠. 예,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예, 우리 관련 사업비가 예.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지금 빅데이터 팀에서 하시는 유동인구를 그 데이터를 활용하시면은 기본적인 어떤 생활인구의 추계라든가 이런 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료 활용하시면은 어느 정도 그 업무를 추진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37조 그 제33회 중구 통계 연보를 발간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중구 통계 연보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구 이제 통계연부는 이제 올해 이제 9월 중에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요. 네. 23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 작성 항목은 인구하고 기후, 네. 그다음에 사업체, 환경, 교육 등 15개 부분에 이제 110개 항목으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 30회까지는 그러니까 2년 단위 차이가 나죠. 그 기록하는 시점이랑 그 2년 전 거에 대한 네, 기록을.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30회까지는 기획 공보실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정책실로 넘어온 것 같은데 그 기획실에서 할 때는 상반기에 다 했었거든요. 4월 이전에 다 기록 발간을 했었는데 아마 정책실로 오면서부터 하반기로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 건가요? 예,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아마 정책실로 오면서 그 31회가 11월 달에 됐고요. 그다음에 30회 작년분이 12월 18일 날 발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전반기에 하는 거랑 상반기에 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좀
이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최대한 빨리 하면은 이제 통계를 일반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도움이 최신 정보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최대한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좀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업무보고 36페이지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기본전략 모색 및 신규 사업 발굴이 있어요. 중구에서 궁극적으로 이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서 이제 인구 증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생활인구라고 할 때 저희 중구에서 생각하는 생활인구는 어떤 방향성에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구의 생활인구는 우선은 이제 성심당이라는 아주 훌륭한 자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생활인구가 물론 이제 학교나 직장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특히 이제 관광 쪽에서 그 부분이 중점적으로 활성화가 돼야지 생활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지역에서 이제 지금 생활인구를 언급을 하는 부분이 이제 이 관광생활인구 쪽에 포커스가 가 있어요. 그 부분은 아마 뭐 시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이 전략 수립 용역 관련해서 이제 본 예산 심사 때도 의원님께서나 이제 본 의원도 이제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 저희들이 그 관광자원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이제 연말에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마 좀 2월로 이제 연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최종 결과물이. 그 용역 결과를 좀 참고를 하실 필요도 있겠다. 왜냐면은 저희들이 그 결과에 나온 이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나 또 그 자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을 유입시킬 거나, 이게 저희들이 관광생활인구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관광객만을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관광객 외에 이제 관광산업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여행 가이드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음료 판매를 한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이동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일자리 경제과에서 그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을 위한 아마 용역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계셨었으니까 그 도심융합 특구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이제 전 부처에 걸쳐서 이 부분을 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사업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용역을 그 반대를 하면서 다 말씀은 못 드렸지만 그런 사업들에서 뽑아낼 수 있는 데이터들이나 자료들이 좀 있거든요. 그걸 먼저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이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23년부터 행안부에서 생활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 고향올레 정책이라고 지난해 말씀을 드렸더니 파악을 못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감소 지역이나 소멸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대전도 포함이 되는데, 대전은 2년 연속 그 공모에 응하지를 안 했어요. 근데 거기서 지역마다 선택을 할 수 있게 5가지 사업을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하나는 두 지역 살아보기, 하나는 로컬 유학 생활 인프라 조성, 은퇴자 공동체 마을 조성, 청년 복합 공간 조성, 그 다음에 워케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과제. 그러니까 생활인구 늘리기 위해서 요 세부적으로 5개 이 항목으로 나눠 놓고 지역에 맞게 내 지역에 맞는 사업을 찾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이템을 한번 넣어서 공모 신청을 해라, 이런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막연하게 생활인구 증대 전략 수립을 하겠다, 또 용역을 주겠다 이렇게 하기 전에 그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여러 실과의 이 요소들을 좀 뽑아내서 취합을 하시고, 그러면은 거기서 조금 우리가 생활인구를 위해서 중구에 적합한 게 어떤 것이냐, 그럼 종사자 쪽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할 것이냐, 아니면은 장기 거주 쪽으로 갈 것이냐, 단기 거주 쪽으로 갈 것이냐, 또 특별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놓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용역이 나가야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고민을 좀 많이 좀 해달라는 좀 당부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관광에도 직접 관광이 있고 또 부분적 관광들이 있거든요. 직접적 관광에는 뭐 워케이션이라든가 지역 살아보기, 그다음에 야간 관광 이런 것들 경우가 이제 직접적으로 관광과 연계가 돼서 하는 거고, 부분적으로는 이제 뭐 관광형 마을 공동체 육성도 있는 것이고, 청년 관광 사업, 고령자 관광 사업, 뭐 스마트 관광 도시, 빈집 재생을 통해서 그 활성화를 통해서 유휴자원 활성화를 통해서 또 관광 자원을 확충하면서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꼭 해야 됩니다. 실시를 해야 되고 거기서 반대는 하지 않지만, 근데 그냥 용역을 위한 용역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을 찾으려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데이터라든가 방향성 수립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중간 보고회나 이런 과정에서 우리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안착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 좀 많이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35페이지에 우리 행복도시 중구를 꿈꾸다 있습니다. 이게 역점 사업으로 하시는데 이거 지난해에도 하셨었죠? 예, 작년에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러면은 작년에 이 하셨을 때 작년에도 7건 정도 이렇게 하셨나요? 시상을 한 게? 지난해. 예, 정책 문제 맞습니다. 그 7건 중에 혹시 2025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어요? 변형을 했다든가 뭐 하더라도 이 정책 공모전을 통해서 선택된 뭐 관련해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있는지. 예, 우선 이제 총무과에 이제 고령 사랑 기부 참여자 대상으로 한 참여 후기 공모가 제안이 됐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조례 개정과 맞물려 있어서 네. 그 부분을 반영을 하려고 이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해결가에서 이제 보험 가입 일괄 경쟁 입찰 네. 그 부분이 제안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올해 6월 중에 반영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네. 2건 정도. 예, 하고 두 건하고 바닥 대리 라인 예. 이 부분도 올해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바닥 대리 라인이요? 그러니까 이제 민원역 국가에 그 화살표 표시하는 거. 맞습니다. 예. 예. 그 형광색으로 해서 화살표 그 표시하는 거. 부분하고 이제 4건 정도 그렇게 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사업들은 좀 추진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보완을 해서 차후에 또 추진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이제 예, 추진하는데 약간의 이제 문제점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예산이 따로 수반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 부분 이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사업에 담았는데 예산이 삭감이 된 건가요? 예, 예. 그게 어떤 사업들이죠? 보문산 중심으로 한 마라톤 대회 예. 그 부분입니다. 예. 그게 이 행복도시 중구를 꿈꾸다에 선정됐던 사업이에요? 그 부분은 이제 정책 공모전에 정책 공모전에 나온 거고.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주니어 보드 관련돼서도 지금 신규 직원들 아이디어 모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정책 공모하는 게 몇 가지 사업이 있어요, 저희들?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제 주니어 보드, 예. 그다음에 이제 정책 공모전, 그다음에 그리고 행복을 꿈꾸다도 예, 예. 별도로 예, 그렇게 예. 3가지 정도. 행복도시 중구를 꿈꾸다가 이제 정책 공모전이고요. 예. 주니어 보드가 2가지가 있습니다. 예. 2가지. 예. 그 주니어 보드에서 또 실행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주니어 보드는 그동안 23년도, 22년도에 처음 결성됐었는데 네. 23년도에 이제 진행을 하지 않다가 24년도에 다시 재결성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발표를 그때 올해 상반기에 내년 이제 지난해 했던 거가 결과가 올해 상반기에 예, 나오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공모전도 중요하고 이제 시상도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데 이 7명이잖아요.
아, 주니어보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 중구를 꿈꾸다 아, 행복도시. 예. 지난해에도 7개가 아마 시상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지난해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42페이지 보면은 42페이지 시상 규모가 7명이더라고요. 근데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올해 아, 작년 겁니다, 그게? 이게 작년 거예요? 예. 추진 계획인데? 아,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2024년도 요 규모로 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중에 아까 이제 3건인가 2건만 반영이 된 거고, 아, 4건 반영. 4건 반영된 거고, 3건은 보류가 된 거고. 예. 그러니까 이 시상을 받은 정책에 대해서 주로 검토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놓고 검토를 하세요? 아, 전체를 검토를 합니다. 예. 그러면 우선 이 시상 받은 거에 대해서는 좀 우선적 검토는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전체적인 전체 저 제한 사업에 대해서 네. 검토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저 추진 가능한 것은 추진을 하고 음. 그 중에서 우수한 저 7개 음. 저 제안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추진도 할 네,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추진하고. 7개가 이제 그 추진 가능하다 해서 시상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추진 가능 사업에 포함이 됐고 그렇죠. 가능- 실행성을 다 예, 확보를 해야 되기 해서 때문에. 예. 그러면은 나머지 안 된 사업이 아까 뭐 마라톤 대회 하고 또 어떤 게 안 돼 있는 거죠? 그 부분하고 도심 융합 특구 산하구역 내 저 구규지 활용 계획 수립 부분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봉투에 이제 어려운 구민 발굴 홍보 문구 기재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이 올해 추진을 이제 못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 도심융합 특구 같은 경우 그 규지 개발 같은 경우는 실현 가능성이 좀 없지 않나요? 그 융합 특구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건데 예, 이게 추진 이제 가능성이? 이 부분이 이제 구규지 부분이 예. 이제 연계 사업으로 시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예. 그 캠코, 저 구규지 관련 캠코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발이 가능하는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추진할 사업들에 대해서 뽑아냈고 그 뽑아내는 것 중에서 시상을 하셨는데 지금 도심융합특구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데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럼 선정 기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아, 이게 이제 주도적이라는 의미가 이게 네. 연계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캠코에 이제 뭐 나라기움 제2 저 청사 예. 만약에 이제 건립을 한다 하면은 거기에 입주할 저 공공기관이나 예. 저 단체 같은 걸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을 하면은 개발이 가능을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구의 의지에 따라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올해 당장은 추진하기가 어려운 걸로 그렇게 분류가 된 걸로 판단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공모전을 하고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할 때 시상 계획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 계획을 하고 시상 계획 발표했던 거랑 이 선정 기준이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해주시고 그 기준에 맞춰서 좀 정확히 해주셨으면 한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 그 중구 지역사랑 상품권 명칭 공모하신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700개 넘게 접수가 돼서 심사숙고해서 30개 선별하시고 30개 선별해서 그 의견을 듣는다고 의견을 들었는데 그 의견하고 전혀 상관없는 명칭이 대상을 받았어요. 그렇게. 근데 그런 과정에서 볼 때는 최우수상은 그 명칭 별도의 명칭이 아니라 원래 그 투표에 참여했던 이름에다가 최우수상을 주고 명칭은 따로 정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정했어야 그 신뢰도가 올라가는 건데 결국은 그 1등을 하신 분은 2등이 되는 거고 거기에 참여도 안 했던 그 1등이 또 새로 도출되는 이런 결과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선정이라든가 심사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투명하게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정책 추진도 이 부분들은 저는 그래야 이제 이 예산을 수반하거나 또 의회하고 소통을 할 때 그
예산 자료에다 이런 부분들도 좀 실어줬으면 좋겠어요. 설명 자료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은 발굴이 됐고 요거를 우리가 다듬어서 이렇게 정책으로 반영을 하는 거다. 주민들의 의견을. 그러면 좀 의원님들도 바라볼 때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네, 이제 공정성과 이제 투명성 확보가 되도록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는 마치고요. 그 35페이지에 보면은 대규모 역점 시구 협력 사업의 체계적 관리, 지역 발전 견인이 있거든요. 25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요 25개 사업에 대한 그 사업 내용 좀 한번 의원님들께 좀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답변이 다소 미흡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한숙 의원, 본 의원이 별도로 요구한 자료는 성의 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종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5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일반 현황, 49쪽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며 51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누구나 신뢰하고 공감하는 투명한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자체 감사 실시로 3, 4월에 보조금 및 민간위탁기관 6개소에 대하여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5, 6월에는 휴문화관리마을관리사업소와 5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8월에서 10월에는 9개 부서에 대하여 본청 자체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들의 전문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감사 기법 연찬, 감사교육 이수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내실 있는 감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사례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배부, 카드뉴스 제작 등을 통해 위법, 부당 행정이 반복되는 사례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능동적인 예방감사로 재정 건전성 확보입니다. 원가 절감 및 업무의 적법성 등을 사전 점검하는 계약 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하여 예산 낭비 요인 등이 제거되도록 예방감사를 추진하겠으며 사전 컨설팅 감사, 적극 행정 면책제도 홍보 강화로 감사를 의식한 소극 행정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적 내부 통제제도 운영으로서 청백2 시스템을 활용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모니터링 결과 조치사항의 적적성에 대한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오류 사정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자기진단 제도 및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자체 진단, 청렴활동 실적 등 부서별 개인별 운영 실적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잠재적 비리가 예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청렴안전구 조성입니다. 명절, 인사철 등 시기별 취약 분야에 대한 감찰 활동을 추진하고 고충 민원의 위법, 부당행위자 엄정 등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으며 공직자의 청렴의식 강화를 위하여 청렴교육, 청렴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반부패, 청렴신청 캠페인 등 청렴도 향상 대책을 추진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기 및 수시 등록 의무자 재산 등록 사항의
엄정 심사 등으로 재산 등록 업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역점 추진 과제인 알아야 할 감사 사례 자기학습 카드 뉴스 제작 추진으로 감사 결과 반복 지정되는 사항 중 핵심 사례를 엄선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카드 뉴스로 제작 공유하여 직원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동일한 지적사항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호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 53페이지 보니까 지금 자체 감사 실시할 계획 올려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민간위탁 기관하고 보조금 분야에서 특정 감사를 6개소 하실 계획이신데 밑에 정기종합감사 실시를 보면 똑같이 대상 기간 6개에서 대상 기간을 선정하셨어요. 네네. 예,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이나 보조금 분야 특정 감사는 아직 대상 기간이 6개소로만 돼 있고 그 기관명이 없는데 아직 준비를 하셔야 되는 과정이신 건가요? 아니면 선정 기준이 따로 있으신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감사 보통 기본 계획을 이제 1월 말경 정도, 2월 초 정도 이렇게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본 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정기 종합 감사라든가 또 본청 자체 활동 감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정해진 그 틀이 있어서 3년 주기로 이제 이렇게 이제 안배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이제 나오는데 민간위탁 및 보조금 그 관련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시설이 저희들이 뭐 파악하는 바로는 한 230여 개 네, 정도가 맞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사회복지 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분야에 이제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이런 그 보통 이제 선정을 함에 있어서 이제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이제 숫자도 이제 비슷한 숫자로 이거보다는 더 많은 숫자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나름대로 이제 그 선정 기간을 기준을 마련해서 그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먼저는 이제 관련 부서 그 복지 관련 그런 시설 부서에 저희들이 이제 요청을 합니다. 해서 이제 감사 의뢰할 그런 시설이 감사 있으면 대상을 예, 이제 예, 예. 추천하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제 나름 그 감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전액 구비 어떤 그 국비라든가 시비 어떤 매칭 사업 중에 뭐 3년간 지원 금액 뭐 3억 이상이라든가 전년도에 뭐 회계 부정이라든가 부당행위 등 이런 발견된 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에 대해서도 먼저 저희들이 이제 대상자로 선정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회복지 시설 그 유형이 상당히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다문화 시설 중에 그 이게 한 4개 정도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노인 시설이라든가 자활 시설, 뭐 아동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선정을 또 일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설명 감사하고요. 지금 보니까 지금 본 의원도 한 230개소가 넘을 거라고 솔직히 생각을 안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보조금 네. 단체들도 많고. 근데 말씀대로 아무래도 복지 쪽이 사회도시 쪽에 많이 치중되다 보니까 민간 위탁도 그쪽 위주로 아무래도 이제 대상을 좀 선정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말씀하실 때 기준에서 보니까 전년도 회계 기간이라든지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좀 문제점 있는 기관들도 선정 기준에 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그렇게 예산이 크진 않아도 지금 와서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저희 행자 소속인 단체들도 문제가 생긴 곳들이 많아요. 뭐 일자리 경제과라든지 그래서 이런 여기 저희 행자에 속해 있는 기관 중에서 보조금 단체라든지 민간위탁 단체도 한번 좀 의뢰를 받으셔서 이쪽을 선정을 확실하게 지금 아직 하신 게 아니라면
좀 우선으로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는데 가능하실까요? 예, 저희들이 이제 공문을 한번 시달을 했고요. 일자리 경제과는 이렇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일자리 경제과 들어왔나요? 아직 예, 다른 예. 부서는 저희들한테 제출을 안 했는데 네네. 일자리 경제과는 이제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그 있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민간 위탁 관련 그 분야에 예, 한 시설 전체 전체 다는 아니고요. 소속돼 일자리 예, 경제과에 예. 속해 있는 있는 그 것 기관- 중에서 한 민간 위탁 기관 하나 한 곳 들어왔어요. 예, 예. 거기 은행동. 기관이 어딘? 아, 은행동. 예, 예. 공영주차장 예, 예, 관련해서.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좀 그 부분도 좀 철저하게 좀 봐주셔서 예,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분들이 이제 좀 시정해서 잘 이제 앞으로는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민간 위탁들 있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런 부분들도 몰라서 안 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회계 같은 경우는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나름 한다고 했지만 놓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린이집 운영하다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움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도 좀 선정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좋은 의견 또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또 선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상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선 의원입니다. 감사실 54쪽을 좀 한번 봐주세요. 계약 심사 및 일상 감사를 통한 예산 절감 효율성 제고. 이게 기초금액 산출을 하고 계약 심사를 할 때 이게 대가 산정하고 할 때 이게 전문가가 같이 참여를 해서 이게 원가 계산을 합니까? 저희들 그 감사실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기술 파트에 해당된 직렬된 그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네. 그 담당 직원이 일단 그 저희들이 이제 그 계약 심사 같은 경우는 중구 계약 심사 업무 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계약법에 그 나와 있는 그 계약 심사 요령이 있어요. 그런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 계약 심사 관련 건수는 우리 그 규정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종합공사라 같은 경우 3억, 일반 그 공사 같은 경우는 2억은 이상, 용역 같은 경우는 7천만 원 이상이고 물품은 2천만 원 이상에 대한 그 건수에 대해서 이제 계약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계약 심사 건수가 지난번에 행감 때 이제 우리 김석호 위원장님이 한번 질의를 하셔가지고 왜 건수가 이렇게 전년도가 차이가 났냐는 그 지적을 한번 하셨어요. 네. 그리고 2025년도에 이제 살펴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도 이렇게 하셔서 저희들이 살펴본 것도 있는데 일단은 그 담당 직원이 이제 그런 부분에 볼 수 있는 그 수준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그 규정에 의해서 그 전체적인 거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근데 이게 보면 원가 계산을 하고 예정 가격을 산정을 해서 이제 적정성을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우리가 당초 원가 계산을 했던 거 하고 추후에 이제 사업을 할 때 하고의 이제 사업비 차이가 원체 크지 않습니까? 여러 개가 지금 그게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건 원가 계산하고 예정 가격 산정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이제 표준 폼셈 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폼셈을 이제 적용해서 그 일반 사업부서에서 가져온 것이 이제 맞냐 안 맞냐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했는지 안 맞춰서 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엄청난 그 전문성까지 그런 보는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 잡아줘서 이제 절감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한 들어온 게 한 48건 중에 네. 한 11건 정도는 이제 절감을 했습니다.
11건 중에 이게 48건 중에 11건 뭐 공사 부분은 9건, 뭐 용역 부분은 1건, 물품 부분은 1건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거 잘못된 부분을 잡아낸 거죠. 잘못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적용이 조금 과하지 않나 해서 이제 저희 바로 잡아준 그런 부분이 이제 한 11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48건 중에 한 11건은 조금 이런 부분을 이제 조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심사를 한 게 받아들일 수 있냐 안 받아들일 수 있냐 이런 부분도 이제 사실 이제 서로 검토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물론 이제 뭐 이런 적용을 해서 이제 하는 부분이 좋은데 나중에 이제 사업비가 부분이 사업부서의 의견이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너무 이제 감사부서에서 계약 심사라는 것도 너무 아니 저희들이 뭐 봐주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막 빡세게 하면은 나중에 사업 단가 막상 자기들이 이제 사업을 공사비를 책정했는데 여기서 뭐 애누리 없이 저희도 애누리를 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 빡빡하게 하면은 나중에 공사하는데 추경에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간 저희들은 폼셈에 의해서 이제 기준 단가를 적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단기에 끝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연차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아무래도 매년 그 물가 상승률을 비교를 해서 이게 원가 계산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보면은 갑자기 그냥 1, 2년 사이에 사업비가 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너무 이 원가 계산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닌가 사업비 추계를. 그러다 보면 예산에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이 그쪽으로 왕창 들어가고 하니까 결국은 다른 사업을 또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저쪽 별관 이번에 창호 교체 공사 같은 경우도 사업비가 갑자기 몇 억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계산을 사업비 추계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이제 거를 좀 사전에 예방을 하려면은 이 감사실에도 제대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감사실에 좀 있으면서 제대로 좀 추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전문성을 가진 분이 여기 몇 분이나 있습니까? 한 분입니까? 지금 이제 담당자가 이제 한 명입니다. 한 사람이니까. 예. 그래서 이거 한 전문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이게 전체 우리 구청 전체 사업을 제대로 꿰뚫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수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사는 뭐 2억, 또 일반 공사 용역 같은 경우는 7천만 원 이상, 물품 2천만 원 이상이라는 그 정해진 그 금액이 있고 그 당해년도에 그 이제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업이 이 금액에 맞는 그 사업이 이제 일정 부분이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심사를 이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하는 사항들이 사업이 연장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은 결국 뭐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또 이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설계 변경에 대한 또 심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감사실에서는 그 원가적인 부분에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사업비가 늘어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주어진 뭐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2025년도 폼셈에 의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산출하는 거니까 일단 담당 직원이 업무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는 나름대로 그 기술 파트에서 또 실력 있는 직원이 또 배치돼서 이런 부분이 또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계속 우리가 해마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사전에 원가 계산을 제대로 됐는지 이게 표준 품셈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산출을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사업이 끝난 다음에 이게 제대로 설계가 된 대로 사업이 완료가 됐는지 철저하게 좀 이 전문성을 가지고 봐야지 그냥 대충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이걸 감사를 해서는 제대로 밝혀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 이게 왜 그러면 자꾸 설계 변경을 하고 또 아니면 설계 변경 없이도
뭐가 또 별도의 또 사업비가 추가가 되고 애당초부터 계획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또 투입이 되는 거고 그래 그런 오를 범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갖고 감사를 좀 해주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계약심사라든가 일상감사 때 저 의원님 말씀처럼 심도 있게 또 심사숙고해서 그 심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역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우리가 자체 감사 종류를 살펴보면 종합감사, 특정감사, 또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등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 2023년도나 2024년도 해양부 감사에 지적된 사항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2023년도 정박동 감사 때 예. 이제 뭐 지적된 사항이 이제 우리 지구본에게면 자치 행정과죠. 행정과의 그 뭐 자원봉사센터 그 관련 분야가 조금 이제 지적된 사항이 있고 한 4-5건 정도 그때 당시에 조금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 지금 그럼 4-5건은 그 한번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정박동 감사가 이제 2024년 8월 28일에서 9월 26일 동안 그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지적된 것이 이제 공유재산 그런 부분하고 또 안전관리 또 미수립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뭐 특별회계 관련 부분 그리고 뭐 환경영향평가 뭐 이런 부분이 또 안 된 그런 부분들이 또 지적이 됐고요. 뭐 장애수당 관련 부분이라든가 이런 뭐 지역사회 뭐 투자 서비스 뭐 자격 뭐 관리소홀 뭐 이런 부분들이 건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 건수가 지금 뭐 부서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거는 한 41건 정도가 이렇게 됐네요. 보니까. 네. 예, 예. 자, 실장님. 예. 그 자료를 예. 좀 본의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답변이 다소 미흡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정수 위원께서 별도로 요구한 자료는 성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